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신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선수들 참 잘 싸워줬지만 월드컵 16강 진출로 가는 길이 험난해졌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는데 주식시장도 최근 이제 마찬가지의 흐름을 걷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응하기 난이도도 올라갔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튀어나오면서 경우의 수가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하나하나 관련 내용 차분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해드린 이제 말씀인데 우려는 왜 늘 이렇게 비껴가지 않는 걸까요? 어제 말씀드린 논리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 간밤 미 증시 모두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3년간 누적된 피로감이 폭발하면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의 고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지금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죠. 주말 사이에 상하이, 베이징 등의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백지를 들고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는데요. 2020년 홍콩의 상황을 그대로 보는 듯 싶습니다. 같은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칭화대 학생들은 이 종이에 프리드먼 방정식을 적은 종이를 들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영문에 프리덤의 그 프리덤맨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제 해드렸죠. 신규 확진자 수의 데이터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자료보다 이 데이터가 더 올라갔습니다. 매일매일 중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 방역을 풀자니 확진자는 늘어가고 있고 또 방역을 강화하자니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마비 상황이 그동안 주요된 원인에 대한 우려감이었다면 지금은 생존에 대한 위기까지 우려감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가 이제 촉발된 내용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보셔야 되는데 인민은행에서 그에 앞서서 지준율 인하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이것도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죠. 강력한 봉쇄를 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환율에 대한 압박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어제 환율이 굉장히 크게 뛰면서 우리 시장도 압박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이게 한 가지 우려되는 포인트였다면 또 다른 한 가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인사에 우려되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하면 심리상 중요한 일정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예정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12월 1일 목요일 3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주제만 보더라도 우려감을 키울 만한 주제라는 점 짚어드렸죠. 경제 전망 및 노동시장, 경제에 대한 포인트, 노동에 대한 포인트죠. 최근 들어서 노동에 대한 견조한 지표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 자체도 탄탄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떨까요? 애틀란타 연은에서 자체 모델로 고시하는 GDP 나우 중간중간에 체크해드리고 있죠. 마지막 고시했던 4분기 GDP 예측치 미국입니다. 4.3% 플러스가 고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는 탄탄하고 노동도 잘 버텨주고 있다. 한 가지의 답밖에 안 떠오르는 상황이죠. 긴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에 대한 비슷한 발언이 지금 연준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그 발언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어제 위험자산 경계 심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드렸죠. 어제 화면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제 기준이기 때문에 간밤 추가된 내용을 보시면 마이너스가 조금 더 커졌을 겁니다. 네, 한번 보시면 논리만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 자체가 전체가 위험자산에 포함이 되지만 그 안에서 더 위험자산 포지션이 높은 쪽 성장주의 포지션이 높은 나스닥 지수의 급락이 가파르고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 전통 우량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다우 지수의 낙폭이 덜하다라는 점. 이걸 통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이 회피 심리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드렸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그렇죠. 52주 신고가 종목 미국과 한국 같이 비교해 보셔도 맥이 같습니다.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뭐 가치주, 배당주, 실적주 등의 종목만 지금 52주 신고가에 포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 흐름들 좀 짜져 보셔야겠는데 이 관련해서 스타일상에 대한 고민을 다룬 레포트가 또 간밤 나와서 신영증권의 레포트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퀄리티가 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스타일상 밸류, 그로스, 뭐 퀄리티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가치주라고 하는데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재무 상황이 우량한 이 우량주를 퀄리티 주식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많이 대부분 주기 때문에 배당주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과거에 보면 특히 팬데믹 이후에 직후의 흐름 보면 이 성장주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고물가와 저성장이 이어지자 이 성장주에서 퀄리티 주식의 상대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퀄리티 주식에 대한 그 구분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은 퀄리티 주식이 무엇인가를 이 보고서에선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쭉 보시면 되는데 뭐 밸류의 구성, 뭐 실적의 구성, 그리고 퀄리티 상의 구성들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지금 금리 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적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또 편성이 돼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딱 이 종목을 보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스타일상 고민을 했을 때 퀄리티 주식이나 가치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 힌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증시 보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 일제히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죠. 중국 코로나 봉쇄에 대한 우려감, 또 한 가지는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뭐 장중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 일제히 1.5% 안팎의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의 봉쇄 이슈는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애플의 생산 차질 우려감 지속되는 모습, 애플과 함께 밸류체인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유가의 하방 압력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배럴당 국제유가는 이제 77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유가 빠지면 물가 잡히니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변수, 그 요인이 중요합니다. 과거 특히 올 초에 WTI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소가 나타나면서 공급이 안정화되며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 그 흐름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의 이 안정화가 아닌 수요 측면의 문제가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게 사실상 우려되는 포인트입니다. 중국은 정말 많은 기름을 소비하는 소비국입니다. 그런데 봉쇄가 이렇게 강력하게 되고 있으니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논리, 그러면 소비가 안 되면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 아닌가라는 이 논리입니다. 즉, 시장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로 인한 경제의 우려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사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유가 하방 압력 이 변수는 결국 지수의 압박 요인이기도 합니다. 흐름들 계속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연준 위원들 뭐 몇몇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궤가 거의 비슷하죠. 특히 이제 매파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블라드 총재는 금리를 여기에서 더 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새로울 게 아니죠. 지난번에 연설했을 때 테일러 준칙의 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테일러 준칙의 그래프상 아주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최종 금리는 5%, 보수적으로 본다면 7%까지 의미하는 그 시사하는 발언을 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발언은 아니지만 시장이 지금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의 하락 요인, 빌미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 가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어제 중화권 증시에서도 있었고 미증시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 미국의 카지노 운영업체들이 마카오에서 라이선스 10년 다시 추가적으로 발급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윈 리조트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간밤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어제 증시 안에서 보면 지수는 대부분 크게 압박을 받았습니다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업종 상승률을 기입을 해봤는데요. 공항, 여행, 면세, 숙박 등의 업종이 1에서 2%의 상승률을 시현하는가 하면은 홍콩, 마카오 관련 기업은 4%, 5%의 강세권을 유지하는 흐름이 어제 장중에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번에 시위로 인해서 내년에 4월 이전 조기 종료가 전망된다. 대부분은 그 봉쇄 정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내고 있는데 거의 뭐 유일하게 골드만삭스만 이로 인해서 이제 봉쇄가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소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의 시각은 지금 봉쇄 정책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관련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만은 어제 포착됐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제 국내에서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 안에서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고 이번에 적자 전환 혹은 이익의 성장세가 가파른 쪽 지난번에 이제 카지노 쪽을 정리해드렸는데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어제 지수가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자, 이제 소재단을 한번 볼까 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신재생 관련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 내에서 낙폭이 큰 테마 섹터를 줄을 세워서 봤더니 대부분 신재생 섹터 안에 포함이 되는 쪽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및 소재단, 원전, 그리고 원소재 관련 기업, 태양광 업체들이 큰 폭의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JP모건에서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눈높이를 낮췄거든요. 물론 IRA 법안에 대해서는 그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IRA 수혜주로 지난 5개월간 퍼스트 솔라가 이미 150% 급등을 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시각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실은 뭐 이 성장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IB 쪽에서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주가는 선반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6일에 당잠사에서 리튬의 정점론 논란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리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 조금씩 리튬 가격 고점 찍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의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죠. 이 성장 여력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기업별로 얼만큼의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